법학 비전공자인 저 또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형법만큼 재밌는 과목이 없더라고요. 제가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방법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 일하던 IT 업계를 그만두고 검찰직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5개월 단기 합격생입니다. 검찰직 공무원은 보통 법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IT 전공이었던 저도 5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었던 만큼 비전공자도 충분히 검찰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선택한 검찰직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고 또 단기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역할의 주인공이 바로 검찰직 공무원인데요. 이처럼 검찰직 공무원은 수사나 검찰 행정과 관련된 일을 주로 맡아서 하게 됩니다. IT 전공자였던 제가 수많은 공무원 직렬 중 검찰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검찰직만의 혜택 때문인데요. 국내외 교육기관 파견, 장단기 해외 연수, 외국 감찰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은 물론 검찰 사무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법무사 1차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7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 시 2차 시험의 일부 과목도 면제됩니다. 일을 하는 동시에 시험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일거양득의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렬이다 보니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시험 성적에 따라 희망 근무지에 배치되므로 시험 성적이 낮을수록 원하는 근무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업무인 만큼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검찰직 공무원은 국가직만 선발하기 때문에 매년 3, 4월에 필기시험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와 같은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5%의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IT 전공자였던 저도 단기간에 합격했으니 법학 비전공자인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직 공무원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총 5과목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전공 과목인 형법과 형소법의 경우 아마 생소한 과목이라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법학 비전공자인 저 또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형법만큼 재밌는 과목이 없더라고요. 제가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방법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저는 수능 국어 2등급, 영어와 한국사는 1등급이지만 공무원 국어와 한국사는 수능과 다른 느낌이라 처음 배운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어요. 또 전공이 IT였다 보니 법 과목은 처음 접했는데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국어와 영어 중 한 과목을 택해 공부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2회독 이후부터는 인강보다 기출문제 풀기에 집중해서 어떤 파트, 어떤 유형의 문제를 틀렸는지 정리했어요. 시험 앞둔 마지막 한 달은 감을 잡기 위해 아침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영어는 독해에 자신이 있는 편이어서 어휘와 어법, 공식 외우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특히 영어 단어는 꾸준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서 주말 알바하면서도 외우고 이동 시간에도 외우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반까지는 한국사, 형법, 형소법 중 한 과목을 택해 공부했는데요. 한국사는 이론의 양이 방대해서 기본 이론을 빠르게 들은 후 기출문제를 풀며 혼자 복습하고 암기했습니다. 이때 더욱 효과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서 형광펜 공부법을 활용했는데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빈출되는 개념의 지문은 노란색으로, 빈출 개념이지만 잘 외워지지 않는 개념의 지문은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반복해서 틀리는 개념의 지문은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서 어떤 부분 중점으로 암기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파악해서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인 파란색 형광펜만 보면 되니까 효율적이었어요. 개념이 휘발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눈을 감아도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었던 형법과 형수법은 공부하며 저의 최애 과목이 되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판례들을 공부하기도 해서 스토리로 이해하듯 재밌었어요. 형법의 경우 재산죄와 죄수론 부분이 어려웠는데 해커스 공무원 김대한 선생님의 강의는 판례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엮어 설명해 주시고 예시도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좋았고 강의를 듣는 데 있어 피로감이 적었습니다. 또 형소법도 김대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현직에 계셨을 때 경험을 곁들여 설명해 주신 덕분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형소법 시험이 어려웠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했더니 헷갈리는 부분도 속어법으로 풀어서 선빵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시험 팁 하나 공유해드리자면 저는 과목별로 출제될 것 같은 것들을 휴대가 편한 메모지에 최종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져갔습니다. 직접 정리하면서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기도 하고 시험장에서도 내 글씨체를 보며 최종 정리하니까 긴장감도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시험에 일단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넘기고 풀었고 한번 쭉 풀고 나서 몰랐던 문제와 헷갈리는 문제를 다시 꼼꼼히 풀었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가시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겠지만 공부하는 내내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풀 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도요. 시험 전에 많이 틀리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 약점을 보완하면 시험장에서는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는 마음으로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검찰직 공무원 수험생 분들도 모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